네, 이렇게 10대 투자 뉴스 확인해 보셨고요. 그에 따른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광명센터의 강종혁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토니모리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장한 지 닷새 만에 오늘 급등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면세점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중소면세점에 선정된 SM 면세점의 주주이기 때문에 향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토니모리 오늘의 급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토니모리는 상장 첫날 급락세를 연출했던 모습이었고요. 지금은 급등세로 공모가의 2.5배에 이르는 8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에 전 거래일보다 26.19% 오른 8만 1,900원까지 거래되기도 했었고, 지금은 일종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공모가 3만 2천 원의 2배 수준인 6만 4천 원에 거래를 시작했다가 동반 조정을 받으면서 4만 원대로 주저앉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오늘까지 포함해서 주가가 상승했던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세점 수혜 기대감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하나투어를 포함해서 모두 10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SM 면세점이 이제 이번에 선정이 되면서 좀 굉장한 수혜를 입을 거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향후 토니모리는 중국에서 브랜드 사업을 확대하면서 자체 생산 및 패키징 ODM 사업이 본격화가 될 것이고, 중국의 식약청의 위생허가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국 진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더 기회 요인으로 앞으로 작용을 할 것인데, 현재 중국 현지 파트너에게 198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반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당장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 중국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기는 조금 불투명한 것들이 좀 존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단기 급등에 의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7만 원 이하의 조정 시에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릴 수가 있고요. 목표 가격은 중장기적으로는 10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시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하시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직접 진출에 있어서 그런 소송 문제라든가 현재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10월경에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런 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의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결과가 나오는 10월 이전까지는 좀 더 뉴스를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7만 원 이하 부근에서 일단 분할 매수할 수 있겠다라는 토니모리에 대한 전략을 소개해 주셨고요. 포스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개된 실적 역시나 좋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때문에 5대 쇄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나 좋지 않은 모습인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포스코가 고강도 혁신안을 내놨지만 일단 철강 업황의 부진이 당분간 의미 있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에 오늘 장 초반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20만 1,000원까지 내리면서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는데요. 일단 LIG 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철강 산업이 2000년 이후에 처음으로 역성장 구간에 진입을 했다. 현재의 여파 속에서는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연구원 또한 성수기가 무색할 만큼 중국의 철강 시황이 악화돼 있고, 국내 철강 제품 가격도 3분기에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37만 원까지 내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포스코의 실적 부진이 당장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2분기 실적 부진 요인들이 3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포스코에 대한 투자 의견을 단기 트레이딩 매수 접근으로 드리면서 목표 가격을 23만 원을 제시해 드리지만, 중장기적인 투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중립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가 실적 때문에 이틀 연속으로 일단 밀려나는 양상인데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하한가 이후에 오늘 또 밀려나고 있습니다. 2조 원대 부실을 숨겼다라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이 같은 뉴스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크게 번진 상황인데요. 대우조선해양도 크게 업황이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우조선해양 주가 하락 원인은 사실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주주들의 핵심 관심사는 워크아웃까지 진행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은 수조 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는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영 실태 파악을 위해서 즉시 실사에 착수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면서 주채권은행이기도 합니다. 산업은행은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과거 해양 플런트 건조와 관련된 불가피한 어떤 실행 예산 증가 등으로 2015년 단기 결산 시에 상당 규모의 적자 시현이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만 2조 원 규모의 영업 적자는 결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해양 부분 및 LNG 부분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수주 잔고 1위, 세계 1위죠. 조선사인 만큼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어서 유동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 의견은 중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어떤 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매수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보유 투자자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먼저 하기에는 자칫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러운데요. 조금만 더 조언을 해드리자면 기관의 어제 700만 주 매도는 불확실성을 꺼리는 대표적인 매매 형태이긴 하지만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지는 단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신규 매수는 자제를 권해드리고 기존 보유자분들은 일부 현금화시키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사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기관들이 일단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에는 다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대신증권 광명센터의 강종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슈들과 함께 그에 따른 특징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10대 투자 뉴스였습니다. 네, 이슈 현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일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관의 주총 그 현장을 직접 저희가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약 11시에서 11시 30분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또 전문가와 함께 또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해드리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열심히 해놓을 테니까요. 내일 함께 해주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